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전 예정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의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와 강진 등 4개 시군이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꽃과 나무를 접목시킨 이색적인 물놀이장을 만들어 여름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 대한조선이 화원산단을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전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거론된 곳에서는 주민들 간 찬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전라남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머리띠를 두른 무안 군민들이 전남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지에서 무안군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라남도 지사는 전라남도 도민을 위해서,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광주 시민의 목소리를 전남지사가 전달하는 것은 광주시의 대변인 자격이 아니느냐. 하지만 무안대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군공항 유치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평 지역 여론은 더욱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설명회가 열렸고 광주 군공항의 한평 이전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반대론이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공항 하면 소음 딱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평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집에 계신 아이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제분들 내지는 모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전투공항 옆에서 살려고 하실 거냐고요. 김용록 전남지사는 최근 오랜 침묵을 깨고 무안공항에 광주 군공항 유치를 염두에 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지역사회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광주 군공항 유치와 관련해 한평군의 광주 편입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해 현재 후폭풍이 거셉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용록 지사는 광주 군공항 문제와 관련한 광주시와 전라남도 간 갈등을 그리고 전남 이전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을 풀어내야 할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한평군 읍면 설명회가 오늘 한평 손불 농협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권역별로 4차례 계속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설명회는 한평군이 주최하는 공식 설명회로 국방부의 이전 사업 설명에 이어 찬성과 반대 측 주민 대표의 의견 설명, 예비 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서 제출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기 노선 유치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기 노선 유치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함에 따라 현재 각 항공사들을 본격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은 5월부터 상하이 등 2개의 전기 노선이 운항할 예정입니다. 22대 총선까지 꼭 1년이 남았습니다. 선거를 향한 후보군의 시계추는 빨라지고 있는 반면 정작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세대와 상관없이 정치 기득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큽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정치 1번지 광주의 민심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게 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전국 주도권의 향배가 좌우되는 중요한 선거지만 기대보다는 냉소적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일을 안 하고 자기 당을 위해서 쉬운 말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투표는 하긴 하는데 뽑아봤자 그놈이고 다 그렇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을 하는 건데 별다를 게 없으니까. 지역의 민심이 정치 무관심을 넘어 혐오의 영역으로까지 진입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 했는데 이제 떠났어. 이제는 무당층? 이제 그리 가버렸어. 보면은 짜증나서 못 봐, 이 방송을. 신경질 나버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떨까? 역시나 기득권 정치가 청년층을 대변하지 못하면서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인물 공천, 소위 일 잘하는 중진에게는 기회를 주는 전략적 선택도 필요하다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몸소 체험을 느끼신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려야 저희도 그거에 대한 설득이 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더 해도 되고 못하면은 과감하게 잘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 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보다 새 인물이 당선되는 이른바 물갈이 여론에 힘을 더 실은 광주 전라 지역민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의 호남 민심 선점 움직임은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지난주 광주와 전남에서 텃밭 민심 다지기를 내세운 텃밭 민심 살피기 차원의 일정을 소화했고 국민의힘 역시 당 소속 정치인 관료들의 잇단 지역 방문과 시당 차원의 릴레이 예산 간담회 개최 등 여당 존재감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까지 1년, 될성 부른 중진은 키우고 소신파 신인은 적극 발굴하는 전략만이 정치권 전반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치 1번지 민심을 돌릴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라남도와 목포, 강진, 무안, 영암군 등이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도자 산업지를 하나로 묶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부한 원재료와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도자 문화를 꽃피웠던 영산강 유역. 강진의 청자와 목포의 생활자기, 무안의 분청사기, 영암의 도기 등이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도자 관련 업체 가운데 65%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남권은 그 분청사기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근데 와서는 산업자기를 최초로 했던. 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서남권 도자 문화의 산업화가 본격 시작됩니다. 강진군과 목포, 무안, 영암 등 4개 시군이 세계 도자기 엑스포 공동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려 청자의 보고로서 해마다 청자 축제를 개최하는 등 명맥을 이어온 강진군의 제안으로 시작돼 전라남도가 주관을 맡습니다. 전라남도와 4개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국제 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용권을 전국 최대의 생활자기 클러스터 집적화로 만들어서 그 도자 산업의 발전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통해 600만이 넘는 관람객과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도자의 메카임을 국내외에 알렸었습니다. 전남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경기도와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서남권 도자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영암 기찬랜드, 강진 V랜드 등 전남에는 계곡 물놀이장이 많은데요. 여기에 신안군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드넓은 정원에 꽃과 나무가 즐비한 물놀이장을 만들고 있는데 미취학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공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을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신안군 지도읍의 식수원이었던 장동 저수지. 저수지 주변 5만 평 부지가 거대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라일락 정원. 40년 이상씩 세월을 보낸 먼나무 700여 그루가 식재됐습니다.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썸머 라일락 등 보라색 꽃이 즐비한 꽃밭이 돌담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아, 청소년, 성인용으로 구성된 3개의 물놀이장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식수로 썼던 깨끗한 저수지 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름 휴식처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 넓은 잔디밭, 물놀이장이 어우러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에 오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있는 그 부모들이 와서 어린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도초도 팽나무길, 수국정원, 태산목 숲길 등 안팎에서 호평받았던 신안군의 숲 조성 비결이 집약된 라일락 정원. 신안군은
3년여간 조성해온 공사를 오는 6월 말 마무리하고 당장 올 여름부터 손님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에 따른 인력 수급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생산기술과 친환경 선박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 사업으로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을 지원해 3,100여 명의 생산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통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 생산 인력 양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해남군 대한조선과 해남 화원산단 개발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해남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과 산단 지원 항만 개발을 위해 앞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대한조선 해남군은 2025년까지 화원산단에 205만 제곱미터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이 가운데 113만 제곱미터를 해상풍력 연관 기업에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아파트 전체 철거가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해당 자치구도 철거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와이어에 묶인 타워 크레인 자재가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옮겨집니다. 자재가 땅에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붕괴 사고 이후 1년 넘게 멈춰있던 현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철거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 쓸 타워 크레인도 올라갈 준비가 한창입니다. 철거 공사는 비계와 작업 발판 등 철거 기초 장비가 모두 설치되면 인근 상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부터 진행됩니다. 타워 크레인으로 올린 장비를 이용해 한 층 한 층 철거를 진행하는데 벽체는 유압기로 뜯어내고 기둥 등 건물의 중심부는 다이아몬드 재질의 줄톱으로 썰어내는 방식으로 철거가 이뤄집니다. 주변 상인들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먼지가 안 날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 자신도 지금 암 투병 중인데 특히 또 아픈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더구나 더 염려가 되는 거죠. 관리 감독의 주체인 서구도 속도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며 2차 사고를 방지할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현장에 감리가 상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대산업개발이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기술사들과 함께 점검을 나갑니다. 또 유압기와 다이아몬드 줄톱 등 무거운 장비들이 올라가는 만큼 또 다른 붕괴 위험에 대비해 하중이 집중되는 8개 층의 가설재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물론 공사 중지 해제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자문단이 있고 또 그 부토안전관리원하고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이파크 아파트는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철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철거가 끝나면 4천억 원을 추가로 들인 재시공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었는데요. 항만공사는 화주와 선사를 연결해주는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2월까지 집계된 광양항의 물동량은 4,40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는 36만 9천 TU를 처리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22% 줄어든 28만 8천 TU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물동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부산 신항의 항만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 것도 광양항이 타격을 입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정이선이라든지 특별히 환전 물동량 유치 경쟁이 심화됐던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로 인한 감소세 영향도 이대로라면 올해 목표치인 2억 8천만 톤 달성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인 건 시간이 갈수록 물동량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광양항 1위 교역 국가인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이른바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면 하반기에는 물동량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우선 항만공사는 화주와 선사를 연결해주는 매칭 마케팅을 도입해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고 대체 항로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 화물의 40% 정도가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항로 서비스가 다양하고 매일 데일리 서비스가 있어야지만 화물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양항의 가장 부족한 항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안점을 두고 항만공사는 또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을 위해 배후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어업, 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연근의 어선과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무선 설비 등의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도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인구 늘리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목포 주소 갖기 운동을 본격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 해양대학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목포시 전입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생활 안정 자금을 안내하면서 실거주지 주소 이전을 독려했습니다. 목포시는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관내 소재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안군과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수소 충전소 설치와 충전소의 운영, 안전관리 등 수소 기반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수소 충전소는 내년 하반기 앞해읍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평농협이 상호금융예수금 2천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한평농협은 지난 2018년 예수금 1천억 원을 달성한 이후 4년 1개월 만에 2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 높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과 해외 해조류 관련 종사자들이 완도군 해조류 양식장과 가공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해외 해조류 관련 종사자의 완도군 방문은 세계자연기금이 인천대학교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하나로 이들은 어촌계 운영 방식과 해조류 양식어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영암군이 국민들의 경제난을 덜기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15%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20리터 봉투는 540원에서 460원으로, 75리터는 2,040원에서 1,730원으로 310원 각각 인하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신안군 안좌도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70대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정원 박람회장 안에 식음료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행사장 내 식당과 카페 등 26곳을 대상으로 식음료 시설 점검과 식품 수거 검사, 식중독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5월부터 6개월 동안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주요 소식을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에 게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은 각종 해양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청 재난안전상황실과 한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두 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한라인을 활성화해 유사시 신속한 상황 대응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과 합동훈련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우리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특히 전남 서해안에는 시속 70km, 초속 20m의 강풍이 순간적으로 불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WHO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 아주 탁하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지금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흐린데요. 오늘 낮에서 저녁 사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은 구름이 짙게 껴 12도로 포근한데요.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12도, 영암 11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목포 18도, 영암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강진 9도, 장흥 8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6도 보이겠습니다. 전해산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남부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 맑겠고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분명히 아는 맛인데 더 맛있어. 10가지 과채와 육수로 매콤 새콤하게 끊기지 않고 쫄깃하게 먹어봐. 아는 맛보다 맛있으니까 더 미식 비빔면.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 녹아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 산. 산에서도 도시에서도 비 오는 길에서도 왜 플라이하이크 하나만? 플라이하이크가 더 완벽해졌으니까. 플라이폼으로 구현한 완벽한 쿠셔닝. 이거 하나면 다 돼. 플라이하이크 K2.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이치.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이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이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이치. 이 차의 이름을 아십니까? 소방차. 타비스입니다. 이 차는요? 구급차? 솔라티입니다. 통학버스는 카운티, 새벽버스는 일렉시티. 왜 이 차들은 이름이 아닌 하는 일로 불릴까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해서겠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비가 와도 햇볕에 말린 것 같아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다이슨의 새로운 디지털 모터로 262 에어와트의 흡입력을 제공하고 고성능 헤파 필터레이션이 바이러스까지 잡아냅니다. 국내 가장 강력한 헤파 무선 청소기